구분등입니다. 이 구분등이 전신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박 교수님. 네, 여러 가지 통증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만 아프다 그래서 등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의 척추는 사실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구부정해진다든지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또 한쪽이 틀어지면 전체의 그 척추 각도가 틀어져가지고 저런 상태가 오래되면 퇴행성 변화가 와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체형이 될 수가 있죠. 네. 특히 이제 요새 목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게 이제 휴대전화 이렇게 오래 보시는 건데요. 고개를 숙이면 숙일수록 목으로 가는 그런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시간 휴대전화 보는 것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아, 나이 들어서 구분동은 주름살처럼 더 이상 안 펴지나요? 아, 저 나름대로 가슴도 피고 등도 피는데 사람들이 야, 배영만 허리 좀 피고 다녀. 아유, 억울해라. 왜 그러죠? 네, 구분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실게요. 아주 간단하게 네, 할 수 있는 선생님. 방법이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거울 앞에 딱 그냥 자연스럽게 서 보실까요? 네. 딱 섰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은 이제 엄지손가락 위쪽 그리고 검지손가락 바깥쪽이 그냥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배영 쌤 보시면은 손등이 아예 다 보이세요. 이렇게 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예 말려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말려있군요. 평소에 서 계실 때도 살짝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서 계주시는 게 좋고요. 살짝 등 근육도 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가지 더 테스트를 해볼 텐데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앞 사람의 자꾸 뒤꿈치를 본다거나 무릎이 보인다거나 하시면은 자 자세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내가 자세가 만약에 앞꿈치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리고 예. 목도 같이 튀어나오는 거북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을 들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시선이 떨어져서 계속 뒤꿈치만 보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구분 상태네요. 그렇죠. 만약에 거울을 봤는데 내가 손가락도 다 보이고 그리고 걸어 다닐 때 자꾸 내가 앞 사람의 뒤꿈치를 본다라고 보시면 일단 구분등을 많이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 앞부분 뒤통수를 봐야 되나? 그렇죠. 앞 사람의 뒤통수나 몸을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테스트를 한 가지 더 해볼 텐데 손 한번 모아 보실까요? 한번 모아 보시고 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려보실까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배꼽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가슴만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거울을 보고 돌렸더니 다 돌아가요. 이렇게. 아, 이렇게. 다 돌아가게 되면 그만큼 흉추의 내가 가능성도 의식을 떨어져 해서 있고. 그런가? 아니면 그렇죠. 저도 이렇게 돌아. 지금 제가 설명을 한 다음에 말씀드린 예, 더 그런 예, 것도 예, 있는데 예.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이 상태에서 쭉 돌아갔을 때 돌려보실까요? 그렇죠. 배꼽은 가운데 있고 이렇게 흉추만 돌아가서야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세 가지 다 해당돼요. 만약에 네. 거울을 봤는데 손등이 보이고 내 시선은 자꾸 아래로 떨어지고 시선은 떨어지고. 그리고 몸은 안 몸은 돌아가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시면 세 개가 다 해당되시면 거의 구분등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테스트 방법들이 테스트 방법일 수도 있는데 해결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등을 자꾸 안 보이게 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예. 시선도 꼿꼿하게 목을 집어넣어서 앞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할 때도 이렇게 앞으로 편 상태에서 펴서 내가 가슴만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 배꼽은 가운데 있고 예. 쭉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가슴만 번갈아 가면서 네. 다시 한번 돌려보실게요. 예. 이렇게 해보시면은 쭉쭉 펴져요. 자연스럽게 날개뼈도 움직이고 예, 날개도 펴지고 그렇죠. 등짝도 쭉쭉 흉추 펴지네요. 가동성까지 같이 움직이실 수가 이게 있습니다. 진짜 좋은 어깨 운동이다. 힘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그렇죠. 이 상태에서 쭉 왜 이렇게 양쪽 힘들어요?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테스트 겸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아, 여기 보시면서 전율이 쫙 그렇죠. 흘러내려오면서 등이 쫙 펴지는 그렇죠. 느낌. 곧게 펴지시는 느낌이 좀 있으시죠? 예. 배원 선생님 같은 경우 약간 거북목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예. 이 방법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예. 이렇게 뒤에서 저희는 지켜봤잖아요. 처음에 배영만 선생님이 나왔을 땐 약간 여기 어깨가 말려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30대 같았어요. 진짜. 뒷모습 30대. 어머, 30대냐고요. 네, 팀이나. 그래서 박대원 트레이너가 가르쳐준 운동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결책 또한 바로 제시해 드릴 텐데 네. 같은 맥락입니다. 등 근육을 키우고 자세를 교정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박윤규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등을 갖다 이렇게 24시간 하루 종일 꼿꼿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자세를 교정한 스트레치 운동을 하면 좋은데요. 여태까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구부정한 자세, 목은 앞으로 턱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쑥 집어넣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알려드리면 이제 헷갈리니까 먼저 이제 턱은 이렇게 손을 구부정한 채 턱 밑에 손을 대고요. 여기서 뛴다고 생각하시고 턱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부리는 게 아니고요. 턱이 몸 쪽으로 쑥 들어가면
턱이 이제 두꺼운 이중턱이 되겠죠. 그런 걸 하시고 어깨는 우리가 구부정하고 있을 때 손바닥을 하늘 보신 상태에서 쭉 가슴을 내밀고 손은 옆으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외회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뒤쪽에 있는 날개뼈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제 붙을 정도가 이제 되게 너무 강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하게 되면 이러고 있다가 쭉 그 상태에서 오, 그러네요. 10초 머무르고 이러고 다시 있다가 돌아가고 예, 요거 반복을 한 10번 정도 이러고 해서 있다가 한 네, 3세트 하시면 이러고 있다가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여기다 대고요. 그냥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팔꿈치를 옆구리에 옆구리에 대고 대고. 쫙 펴주는 예, 거예요. 완전히 꼭 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회전을 생각하고 하시고 그렇죠. 배가 가슴은 나오는 건 내밀고. 괜찮나요? 가슴은 내밀고 가슴 내밀고 배는 배가 집어넣고. 나오고. 내밀고 배가 배를 나오나요? 집어넣고 팔만. 배가 이렇게 나오나? 팔이 이렇게 되면 가슴이 저절로 나와서 이런 타이트한 옷을 입고 있으면 이게 벌어질 겁니다. 옷이. 야, 요거 하나 바꿨는데 그냥 등짝이 쫙 펴지네요. 야, 이렇게 쉬운 방법 왜 운동을 왜 안 했냐고요. 30대에서 지금 한 20대까지 더 어려지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생활 속에서 틈틈이 구분 등을 펴는 운동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 구분 등을 펴는 방법 알아봐야겠죠?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TV와 스마트폰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시선보다 높게 아니면 시선보다 낮게? 자, 낮으면 목이 앞으로 꺾이고 고요 높으면 뒤로 젖혀지잖아요. 나는 차라리 높은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등짝이 쫙 펴질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사실은 정답은 시선과 같은 위치입니다. 저기 시선보다 높게라고 하는 화면이 사실은 시선보다 높게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같은 눈높이로 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또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팔이나 어깨 근육에 예, 또 아프죠. 무리가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거는 저희가 권고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길 가다 특히 횡단보도 이런 데서 보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차가 지나다니는 데서 그런 거 하시는 거는 생명을 걸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높이 보게 되면은 진짜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이 자세도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분 등을 펴기 위해서 좋은 자세는 어떤 걸까요? 1번은 바로 눕는 거, 2번은 옆으로 눕는 경우. 저는 모로 누우면 닿는 부분이 적고 바로 누우면 닿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바로 누울 것 같은데. 헷갈리시는 것 눕는 같아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옆으로 눕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바로 눕는 게 맞습니다. 바로 눕는 게 허리와 등에 부담을 적게 해주고 옆으로 눕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통증이 있는 분들은 똑바로 누우셔야 허리 쪽에 가는 부담을 줄이는데 만약에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 등 괜찮아요. 그러면 무릎을 구부리고 누우셔야 되고요. 화면에 보시듯이 똑바로 누웠을 때가 허리에 가는, 등에 가는 부담이 25라고 하면 옆으로 누우면 한 75가 되니까 바로 눕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눕는 게 좋고요. 그리고 누울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베개. 베개잖아요. 그렇다면 베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야, 베개는요? 자, 1번 높은 베개, 2번 낮은 베개입니다. 대영만 선생님. 저는 고침 단명이라는 옛 소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높을수록 베고 자면 단명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베고 자는 게 좋다. 아예 오래 살려면 없이. 편안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자는 게. 야, 이거 헷갈리는데요. 교수님 정답은요? 틀렸다고요. 틀렸다고요. 이제 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 또 뭐 머리가 아프다, 등이 아프다, 목이 아프다 하시면서 선생님 저는 그래서 뭐 베개를 안 베고 자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적당한 높이로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높이시면 당연히 앞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뭐 일자목의 문제, 거북목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안 베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뒤로 그러니까 밀려나가는 그러니까 꼽사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은 거고요. 안 베는 게 틀렸다는 말씀이셨던 네, 거죠? 안 베는 게 틀렸다는 얘기고요. 적당히 베시는데 이제 누웠을 때 베개를 이제 머리가 아니라 목에다가 베시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슴 높이에 살짝 이제 고개가 약간 들리겠죠. 그렇게 되면 가슴이 살짝 보일 정도의 높이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누웠을 때 그냥 반드시 해서 아래로 눈을 봤을 때 가슴이 보이는 정도까지는 하셔야 된다는 법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식도 역류 환자분한테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높게 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베개만 높이 베셔서
도움이 되시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상체를 올리시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여전히 베개를 베는 높이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본인의 가슴이 살짝 보일 정도까지를 올리시는 게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른 등을 위해서 자세 교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여기에 등 근육을 키우라고 했는데 등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인데 어떤 근육을 도대체 키워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네, 우리 등에서 가장 많이 뭉치고 결리고 아픈 부위가 바로 여기 상부 승모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다 잡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이 상부 승모근이 자꾸 뭉치고 아픈 이유가 아래쪽에 있는 등 근육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상부 승모근만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피로하고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부 쪽에 있는 등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될 점이 복압입니다. 바로 코어라고 하는데 이 코어는 우리 몸의 중심을 유지해주고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하부 근육, 등 근육과 코어 근육을 동시에 운동을 시켜주셔야 바른 자세 그리고 바른 등 근육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굽은 등을 쭉 펴기 위해서 등 근육 키우고 또 복압도 키우는 운동법을 우리 트레이너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실게요. 네, 복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복압 키우는 방법은 누워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하세요. 예, 예. 누워서 같이 한번 해보실 텐데 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복식 호흡이라고 하면 배만 내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횡격막을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누워서 손을 갈비뼈에 대시고 그 상태에서 갈비뼈 벌린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실 네. 거예요. 누워서? 누우신 상태에서 네. 그렇죠. 호흡을 코로 마시면서 갈비뼈에 손을 대시고요. 그 상태에서 갈비뼈를 옆으로 확장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옆으로 그다음에 뱉어주고요. 다시 한번 쭉 마시면서 옆으로 그리고 다시 모아주시고. 이거 신기하네요. 하실 이렇게 때 옆에서 보니까 늘어났다가 그렇죠. 줄어들었다는 게 보이네요. 갈비뼈를 완전히 확장시켰다가 다시 쪼그라들고요. 이때 만약에 내가 잘 안 움직이고 가슴뼈만 움직이고 복부만 움직인다. 그만큼 복압을 못 잡고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봐보세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올라가시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죠. 옆으로 벌리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실 때 옆으로. 그렇죠. 오. 이 지금 배영만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가 커지네요. 지금 앞배가 훨씬 많이 늘어나세요. 네. 그래서 복압이 좀 약하고 코어가 약해져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호흡법을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 운동도 같이 한번 해보실 텐데 이 호흡을 잡아주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다시 한번 마셨다가 손을 Y자로 벌려주세요. Y자를 벌려서 뒤에서 날개뼈를 모아서 내가 등을 띄운다는 느낌으로 쭉 그렇죠.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갈비뼈 확장 마셔주시고 다시 Y자에서 날개뼈 뒤로 모아준다. 네. 그렇죠. 오. 뒤에서 날개뼈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이 거예요. 등이 안 펴질 수가 없네요. 그렇죠. 한 번 더 해보실게요. 갈비뼈 쭉 늘려주시고 이번에 Y자 와 있자.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면 이 복압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하고 이번엔 T자 십자. 쭉 해서 가운데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해보시면 코로 마실 때 가슴 확장. 그 다음에 Y자 한 번.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십자가. 가슴뼈 확장. 그 다음에 T자. 십자. 그렇죠. 이렇게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보시면 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네, 볼게요. 가슴 확장. 가슴 확장 시켜주시고 Y자. 뒤에서 날개뼈 모아주시고요. 이렇게 모이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내려와서, 내려와서 갈비뼈 가슴 확장. 확장. 그다음에 T자. 십자가. T자. 그렇죠. 이렇게 해보시면은 날개뼈 등 중하부 승모근도 수행하면서 복압까지 같이 잠깐만요. 사용돼서 저 등 펴졌나요? 네 지금 많이 확실히 펴지셨고요. 좋아졌어요. 날개뼈 아까 구분등이 좀 심하셨는데 그 모습이 많이 좋아진 모습이 보입니다. 엄청 시원하고요. 진짜 막 일자로 등이 쫙 펴지는 느낌. 네, 그렇죠. 그래서 꼭 등 운동을 할 때는 복압과 같이 함께 신기하다. 해주셔야 효과가 큽니다. 정말 신기하다. 네. 아니 뒤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사관생도처럼 각이 딱 잡혀 계셨어요. 딱. 아유, 감사합니다. 좋네요. 아, 네, 근데 젊음은 이런 거군요. 근데 저도 복식호흡 따라해보니까 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갈비뼈를 늘리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